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섣불리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지, 살고 있으니 그냥 사는 것인지,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살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땅이 왜 이곳인지에 대한 질문도 생각보다 안 하고 그저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 안에서 작은 변화는 당신은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당신은 왜 살아내고 있는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서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왜 살아야 하는가로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연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 제이크입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지원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살 이유가 딱히 없었던 저에게 왜 살아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직면하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 지금은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대 때 못 해봤던 여러가지 일들을 새롭게 하고 싶었고 자유의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보고도 싶었거든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20살이 되기까지 미국 말곤 특별히 가본 나라도 없고 어딘가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던 그저 미국에서 살아온 청년이었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미국은 참 답답한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결국 저를 지환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해주었지만 말이죠. 20살이 되고 첫 생일을 맞이하던 날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의 날과 사뭇 다른 공기에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졌죠. 20대가 되고 첫 생일인데 뭔가 서늘한 공기에 섭섭하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는 엄마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구나를 느꼈죠. 아버지는 무거운 입을 천천히 열기 시작했고 그 당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많이 아프다고, 어쩌면 너가 엄마에게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 순간이 몇 차례 남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여서 어머니는 꽤 오랜 고민을 해왔던 사람처럼, 그리고 앞으로의 날이 금방이라도 끝날 사람처럼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며 늘 고치라고 했던 작은 습관들부터 친구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나 먼 미래의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눈물이 가득한 채로 저에게 부탁의 말씀을 덧붙이셨죠. 그리고 마지막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20살이 되고 첫 생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었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왜 이렇게 병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정말 우리 엄마는 살 수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맞을지, 아버지는 또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착잡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서 알고 있던 친구와 이런 제 고민을 나누게 되었어요. 당시 친구는 한국인 친구였고 잠시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쉬는 중에 있던 친구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같이 울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지금부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도울 거야 라고 말이죠. 당시 친구에게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친구랑은 뭔가 장황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진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날 그 한국인 친구의 말로 저는 일단 당장은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어떤 원인으로 병명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말해준 건지 물었어요. 그 기간을 듣고 나니 더 막막했어요. 한 계절이 바뀌는 고작 5개월이라는 시간만 남아있다고 듣고 왔다네요. 막상 숫자로 5개월이라 들어보니 제 생일날 엄마가 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저에게 쏟아내며 말한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저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의 양은 상상도 못할 만큼 길어져 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음이 미어지게 아팠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가 해준 말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리고 무엇이든 돕겠다는 말이요. 엄마의 병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라고 한들 어쩌면 더 잘 고치는 병원이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내려고 했으면 결국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병원은 우연찮게도 한국에 있었어요. 무엇이든 붓게 따던 한국인 친구의 말은 어쩌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놀라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인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혹시 엄마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저의 고민 앞에 친구는 두 눈을 더 크게 뜨며 거봐, 내가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의 부모님이 의사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한국인 친구의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도 사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제 친구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또 엄마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다 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한국인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 찾아갔어요. 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순간 무엇이든 돕겠다던 친구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느껴졌는데요. 어찌나 따뜻하게 꽉 안아주시던지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서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네 어머니도 나오셔서 저희 엄마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고개를 여러 차례 끄덕이시며 밥은 먹었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편에 따뜻한 밥과 국이 끓여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여러 가지 반찬들도 있었어요. 아플수록 밥을 잘 챙겨야 한다며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위해, 아니 엄마를 보살피는 저희 가족들까지 생각하시며 준비하신 저녁 한상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친구 부모님들을 통해 한국 병원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진료 일정까지 한국인 친구 가족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얼마 남지 않은 5개월의 시간 안에 타국에 가서 진료를 본다?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그 따뜻함이 저희 가족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한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낯선 땅, 그리고 내가 만난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정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일까? 라는 의심을 품고 이곳에 왔어요. 그렇게 엄마의 치료도 시작이 되었죠. 다들 잘난 나라, 앞선 나라라고 부르던 저희 미국은 어쩌면 사람 한 명에게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국은 그만큼 사람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나라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모든 치료 과정 안에서 만난 한국인 분들은 다들 따뜻하셨어요. 어쩌면 저희 같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늘 만나는 상대일 수도 있는데 제 한국인 친구 부모님들께 연락을 받았었다며 너가 그 제이크냐고 하시면서 오며 가며 꼭 손에 비타민 음료를 하나씩 쥐어주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저를 오랜 시간 본 사이처럼 챙겨주셨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곳은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라는 거려. 그렇게 힘을 얻어가며 엄마와 저희 가족은 병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살아내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저 따뜻한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고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기적처럼 시간을 살아내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들었던 5개월의 시간은 훌쩍 지나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지 15개월이 되었거든요. 수술은 잘 마쳤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챙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들 피곤할 법도 하고 무관심할 법도 한데 행여나 타국에서 고생할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염려해 주시던 모습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도 저희 가족 모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정이 있는 나라 한국에서는 길가에서도 그 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있다가 잠시 외출하려고 환자복을 입고 인근에 나온 날이면 인상을 찌푸리고 쳐다보기는커녕 식당에 가도 엄마 물은 따뜻한 물로 따로 챙겨주시거나 맛있게 먹으라고, 뜨거우니 조심히 먹으라고 챙기는 한마디 인사들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쌓여지면서 저희 엄마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몸 안의 세포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 한국은 생각보다 더 흥미롭고 아름다웠어요. 매번 새롭게 바뀌는 계절에서도 사람들은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고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때 매번 설레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 한국인 친구에게 부탁해 이름 하나를 추천받았네요. 그게 지금 제 이름 지환이랍니다. 멋지죠? 그렇게 멋진 저와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주기를 늘려가며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요. 갈 때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하루에 5번을 마주쳐도 한결같이 인사를 해주시는 모든 직원분들까지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같이 살아가기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스치는 사람도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고 마치 인연처럼, 아니 나중에 못 만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정을 나누는 게 느껴졌거든요. 길을 묻는 사람들에겐 또 어찌나 친절하던지. 이러니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날 수가 없지요. 한국인 친구는 아직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미국에 언제 오냐고 저에게 가끔 연락이 와요. 그 연락에 저는 답해요. 난 한국이 참 좋아. 라고요. 그럼 친구가 크게 웃어요. 난 미국이고 넌 한국이네. 하하. 라면서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도 한국인 친구의 심장이 맞닿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준 게 정말 많이 느껴졌고 실제로 저에게 힘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저 미국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나으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는 곳들이 어째다 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마을들이더라고요. 그 곳들을 다 가려면 밥을 더 열심히 먹어야겠어요. 아, 물론 햄버거 말고 밥이요. 저는 지환이니까요. 20살이 되던 첫 생에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겠다던 저에게 엄마의 병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는데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 저는 엄마보단 제 앞날을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주 부끄럽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무엇이든 돕겠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줬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난 혼자도 아니고 나의 무슨 일이든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니 그럼 우리 엄마도 그 병과 싸울 때에 힘이 덜 들고 결국엔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번뜩 마음이 섰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언젠가 완치 소식을 듣게 될 엄마와 함께 가족들 모두는 한국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한국인들은 정이 많은지 궁금하니까 인사도 해보고 도움도 구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나요? 왜 살아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더 살고 싶어도 5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들었던 저희 엄마는 그 순간 5개월에 울타리를 정하여 세워놓고 그래 난 5개월까지야 라고 생각하며 종착점을 두고 걸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 15개월이 되어가는 지금은 한국인 친구, 가족을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울타리를 더 넓게, 아니 어쩌면 제 시야 안에 들어오지 않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게 곧 한국 같아요. 저는 그런 한국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건 저만 알고 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많은 나라, 누군가에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희 가족처럼 희망이 없다 라고 여기며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하루를 보내는 누군가에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결국 그 이유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기도 하거든요. 한국인 친구야, 모두 너 덕분이야. 너의 나라 한국은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너의 나라 한국에 발을 딛고 있는 한국인분들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더라. 너를 만나고 느꼈던 따뜻함은 결국 너희 부모님을 통해 한 번 더 느끼고 보았고 그리고 너가 자라온 이 한국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 우리 가족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어. 고마워. 정말. 당신은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왜 살아야 하는가로 바뀌고 또 그 살아냄의 이유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사람과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 사연인데요. 결국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둘보단 셋이 있을 때, 셋보단 그 이상이 있을 때 미움보단 정을 나누고 힘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이 넘치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큰 병이 없어도 작은 아픔마저도 무겁고 크게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국적의 경계를 넘어 결국엔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서로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보았네요. 이 따뜻함이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도 전해져 힘이 되길 바라고 오늘의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오늘 영상 시청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따뜻함으로 전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가득 감사합니다.